대한민국 경제 위기설과 1등 주식의 법칙. 최근 롯데그룹이 5조 원 가치의 롯데월드를 담보로 4조 원을 빌렸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대기업조차 현금을 주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과 살아남는 법을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폐업이 창업보다 많아진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무려 100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고 90만 명이 새로 시작했죠.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수치로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금융권의 부실이에요. 새마을금고의 20%가 부실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뱅크런, 즉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찾는 현상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동결하며 버티고 있지만 환율은 1440원대에서 내려올 기미가 없네요. 지금이 바로 매 재산을 원화로만 들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할 골든타임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위기는 항상 설마 하는 순간에 찾아오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처한 구조적 결함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군인연금과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 무려 181%에 달합니다. IMF가 위험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인 60%의 3배나 되는 수치죠. 프랑스가 113%라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던 줄타기 외교도 한계에 부딪혔어요. 최근 서해훈련에서 미국과 일본, 대만은 함께하는데 한국이 빠진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통화 스와프조차 없는 상황에서 외환 위기 발생 가능성이 30%라는 분석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사례를 돌아볼까요?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데이터를 지금과 비교해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환율과 GDP 변동폭이 과거 위기 직전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벌써 10번째 파산을 겪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학습해야 합니다. 위기는 반복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요. 당시에도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 시장을 장악한 건 압도적인 1등 기업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1등 주식에 올라타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22만 원까지 4배가 올랐죠. 하이닉스도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요. 여러분, 잡다한 동전, 주식이나 100원짜리 주식은 이제 다 버리세요. 정부가 2026년 7월부터 부실기업 200개를 강제 청산할 예정입니다. 2천억 미만의 작은 기업들에 내 소중한 돈을 맡기는 건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월급의 4분의 1은 무조건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1등 주식에 묻어두세요. 1등이 바뀌면 그때 옮겨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부동산과 청약통장입니다. 부자의 80%는 여전히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청약통장은 단순한 예금이 아니라 수십억 가치의 당첨권을 주는 열쇠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점수가 쌓이니 자녀나 동생에게 2만 원짜리 통장 하나 선물하는 게 100마디 조언보다 낫습니다. 돈이 급해도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예금액의 95%까지 대출이 되니까요. 위기 속에서도 1등 주식과 청약이라는 두 기둥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2026년의 혼란을 뚫고 부자가 되실 겁니다.